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열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뭐 FOMC, 우리가, 금리 인상이 또 있었죠.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뭐 0.25% 정도 금리 인상이 좀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이, 앞으로의 반응, 앞으로의 전망,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겠죠. FOMC가 있고 난 이후에 뭐 금리 인상이야,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달라졌느냐, 전망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시황을 좀 재미는 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미없는 사람인 것도 있지만, 자, 일단 0.25%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0.5%에서 5.25%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성명서에서 계속 들어갔었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 이런 문구가 우선은 삭제가 됐어요. 이런 이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구나. 이 시장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식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몇 번이나 현재 금리가 일단은 제약적이긴 한데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다가섰거나 이미 끝이다.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충분할 정도로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얻기 위하여 이 문구를 또 삭제를 하면서 사실상 제약적인 통화정책 상태인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좀 이제 은행들은 좀 건전한데 우리가 좀 감독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최근에 있었던 은행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파산을 하고 뭐 종리도 빠져나가고 이런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상태가 좀 있었다. 근데 미국 은행들은 좀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랑 시장이 좀 보고 있는 관측이 좀 다른 게 파월 의장은, 중소은행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은행들을 좀 보고 있는 거죠. 큰 은행들이 건전하면 사실상 중소은행들은 좀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큰 은행들만 건전하다라고 하면은 은행 리스크가 그렇게 커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선을 좀 그었어요. 시장에서는 연내 3회가량 금리 인하가 있을 거야. 뭐 4%까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파월도 의식을 좀 했는지,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은행 여건은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없을 거야. 아직은 좀 시기상조야.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을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은행 리스크 때문에 야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시키기 좀 어렵지 않아? 그러면 동결하고 인하 가자. 이번 연도 내로 금리 인하 좀 하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은행도 건전하고 뭐 딱히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 이렇게 선을 좀 그으면서 시장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종료가 되고 바로 미국에서 비버리 힐스에 본사를 둔 팩 웨스트 수요일에 매각을 좀 한다. 이런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 매각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파월이 바로 직전에 은행들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파월도 조금 머쓱하겠죠. 건전하다고 얘기를 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매각권에 대해서 소식이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서 바로 불안감을 표출을 합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파월 네가 얘기를 한 거랑 조금 난 너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야, 은행들 건전하다는데 건전하면 매각을 왜 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파월의 시각과는 다르게 장 종료 후에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팩웨스트 은행이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없는 은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 야,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너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 리스크는 계속 이어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지금 가중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이러면서 좀 반대가 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은행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좀 자산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으면서 자산이 빠져나가면 시장이 좀 불안감을 촉진하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을 유발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은행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는 거에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시장은 어렵지만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은 파월은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했지만 은행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좀 되면서 금리 인하에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대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들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율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것들은 연준이 긴축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암시를 좀 던지기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그런 것들로 장기적이에요. 2025년도, 2043년도 계속 3.7 그리고 3.7 이 43년도 이건 추후에 계속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 금리가 5%대의 위치에 있지만 이건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다. 2025년도에 4%까지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25년도에 4%까지 내려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니까 2년 내에 4%. 그러니까 연내 금리가 조금씩 5% 떨어지고 여기 4.8% 떨어지고 4%대로 2025년도까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대로 떨어졌다가 살짝 이건 이제 봐야 되겠죠. 2%대까지 2026년도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2년물이랑 장기채 10년물입니다. 좀 이제 이렇게 반영을 좀 하면서 오히려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과는 반대로 90bp 정도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에 달러 약세로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패드와치라고 시장 금리를 추정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보고 있는 게 6월 달에는 동결, 지금 5에서 5.25니까 동결, 그리고 7월 달도 동결, 그러고 나서 0.25씩 계속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보면서 이번 연도는 4.25, 4.5 지금 채권 여기서 보고 있는 채권이랑 방금 봤던 채권 수익률이랑 유사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들은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FOMC 금리 인상이 좀 있었지만 여기에서 파월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기대감이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시장이 기대감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줄 정도로 자산시장이 무너질 정도의 기대감들, 그러니까 탈출 러시가 나올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야, 금리 동결을 계속 전망을 하고 있었다면 자산시장이 조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조금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아니구나라고 돈이 좀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계속 시장이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자산이 좀 이탈을 한다. 외국인이 투자를 좀 주춤한다. 국내 시장의 입장이죠.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대감이 높을 때입니다. 높을 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동결이 된다. 동결되고 그럼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기대감들이 있을 때는 가장 큰 상황들이잖아요. 가장 저점인 게. 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보다는 금리가 동결이 되고 떨어지는 그 직전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점이라는 게 6월, 7월 달. 6월, 7월 달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만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는 5월 달쯤일 것 같고 6월, 7월 FOMC가 있을 때는 시장에 서서히 기대감들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6월, 7월 달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방향성들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가장 저점은 여기다. 금리 인상이 되다가 오히려 수익률은 빠지겠죠. 금리 인상이 되면. 다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의 수익률은 빠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수 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죠. 금리가 인하가 동결이 되고, 이때 당시에 코로나 때였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고,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수가, 반대죠.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지수가 상승을 한다. 자, 그럼 이때가 금리가 이제 인상을 멈추고, 마이너스 금리 이제 금리 하락을 멈추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는 시점이 이때였잖아요. 그 시점이 딱 이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는 거고 고점이었다는 거고 반대로 보면 자 이렇게 금리가 가장 이제 높은 수준들 반대로 이렇게 제가 자 설명을 드리다가 저도 살짝 반대로 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여기서 정책 변화가 생기면은 이때가 바로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자,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떨어지는 이게 6월, 7월 딱 여기가 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지수로 치면 떨어졌다가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시장도 변곡점이 생길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이 시기가 사실 금리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시기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시장은 연내 3차례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86%까지도 높은 확률로 추정 중인 상황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익률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일 국내 증시 또한 이제 기대감이나 기대와 경계가 좀 공존을 했죠. FOMC에서 확실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선언이 안 나와서 부담도 반영이 됐고 실망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좀 하락을 했어요. 채권을 하락하면서 달러 또한 큰 폭으로 낙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달러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올라가다가 약달러로 진행됐어요. 물론 여기에서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300원까지 이탈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방향성이긴 한데 포인트이긴 한데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달러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외국인들이 투자 장막판에 조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영향으로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좀 부진을 하기도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오히려 달러가 하락한 게 더 좋다.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 점차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이벤트는 좀 무난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은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하고 파월이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하고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연준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좀 의존적인, 그러니까 약간 후행성의, 일단 경기 침체가 좀 진행이 되는 것들 데이터로 먼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덜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만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태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때문에 시장이 보고 있는 게 향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시장의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은행이 건전하다고 발행했던 매각 소식도 파월의 이런 이제 건전하다라는 것 그런 얘기들도 좀 희석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믿지는 않는 거라는 거고 채권 시장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경기 악화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충분히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들어와 줄 수는 있다라는 거. 금리 인상 사이클 큰 이벤트였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점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에서는 상승 원동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약간 이제 제가 아는 내에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받아들여지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도 바닥권에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2450포인트, 시장은 PBR이 한 배 정도 수준도 되지 않는 0.8배, 0.9배 수준이 2450포인트 이 부근입니다. 여기가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비중을 확대할 때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인 거지, 겁먹어가지고 매도를 할 그런 자본을 제가, 손절을 하고 현금으로 바꾸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거의 다 왔으니 흐름들을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비중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평균 단가를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은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내가 뭐 조금 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을 좀 해볼지, 그런 전략의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저평가 종목들을 잡아가되 비중을 확대, 너무 이제 고평가, 특히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사실 지난 영상을 이차전지 관련 영상들을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기업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들도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도 했고, 그리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좀 이제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것들도 적절한 시기에, 딱 적정 시기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차전지는 조금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장성을 일부 반영이 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다평가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를 제외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차전지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뭐 바이오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특성을 좀 잡아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 점점 이제 매집 비중 확대를 좀 나아가는 그런 전략이 적절한 그런 시황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명 좀 드린 것들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